오늘의 첫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뒤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여러분들의 상식을 채워주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도 이제 지금 평양은 게스트로 나와 있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과연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국, 대만 등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은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에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강경하게 나가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트럼프가 됐습니다. 국제 정세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1월 6일자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사실상 뭐 박빙의 승부일 거다, 혹은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해리스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심했죠.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그 정도 차이면 사실 우리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꽤 압도적인 차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 험난했던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도 마저도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고, 사실상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또 지금까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평론하셨던 분들 굉장히 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어요. 또 이제 이 결과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특히나 이 미북 관계, 특히나 이제 북한을 향한, 또 북한의 핵무기를 향한 우리 국제사회의 압박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리더십을 맞이한 그런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좀 돌아보면 트럼프 2기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북 정책이 흘러갈지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는 보통 우리가 브로맨스 정치라고 해서, 브로맨스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김정은과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큰 틀에서의 어떤 그 합의를 맺음으로 인해서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거시적인 합의부터 시작해서 미시적인 단계로 내려가는 틀을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 국제관계에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텀업 방식이 있고요,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버텀업 방식은 아주 세밀한 그 기초 단계부터 실무진이 만나서 얘기를 조율하고 뭐 의제를 맞추고 해서 올라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정상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악수만 하면 되는, 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관계가 버텀업 방식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방식은 사실상 거꾸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위에서 먼저 통 크게 합의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예컨대 김정은을 지나치게 띄워준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우리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상 국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리더십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뭐 북한인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든가, 혹은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의 삶을 무시한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보통 국가, 노멀 스테이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은 사실 우리가 정상 국가의 범주에 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재치와 리더십으로 이 북핵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사실상 카운터파트, 즉 미국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 김정은의 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의 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그때 당시는 논의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탓은 아닙니다. 또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던 사람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임정석 실장이라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과거 주사파 출신들 아닙니까? 뭐 지금도 주사파라고는 제가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주사파를 했던 분들이고, 사상적 전향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친북적인 혹은 뭐 약간의 종북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정치 행태가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오히려 이 북미 회담이라든가 남북 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좀 암흑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브로맨스 리더십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뭐 여러 가지를 해줬느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안보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안보적인 위기는 우리가 만들었지. 우리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지. 뭐 9.19 군사 합의라든가 뭐 USB를 건네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행위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위기가 컸지. 트럼프 대통령은 줄 것처럼 하면서 사실 준 건 없습니다. 안 줬잖아요. 예.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이죠. 이 하노이 회담, 하노이 노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상 거의 뭐 그 협상이 거의 이제 그 타결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그날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이거 아는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한테 들은 내용인데 저녁 식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네, 그날 저녁 식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회담이 끝나자마자 김정은 갑자기 돌아간다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소리냐. 저녁 식사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왜 돌아가냐. 라고 해서 막 웅성웅성 하던 찰나에 갑자기 김정은 차량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호텔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김정은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 방이 그때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북한이 한 달 전에 공개한 이 강선지구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숨기고 있었거든요. 꽁꽁. 요건 내가 내놓지 않겠다. 그때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내놓았던 그 협상의 그 여러 가지 딜의 조건 중에 하나가 풍계리 핵실험장 뭐 폭파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시키겠다. 즉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북한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 정도 양보하면 트럼프가 그 성의를 봐서 들어주지 않을까. 트럼프는 아마 강선에 내가 꽁꽁 숨기고 있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 있는 거 모를 거다라고 회담장에 딱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풍계리는 폭파가 되어 있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기 영변 니네 안 쓰잖아. 이제 하도 그거 써먹어가지고 안 쓰잖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거 말고 강선에 있는 거 내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네. 이미 다 알고 정확히 지도까지 찝으면서 이거 내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미국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모르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강선에 있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회담을 쪽낸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의 트럼프가 쪽낸 게 아니라 트럼프가 쪽낸 게 아니죠. 트럼프는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을 뿐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를 내면서 이제 사실 그 하노이까지 올 때 얼마나 김정은이 개고생했습니까? 기차 그렇죠. 타고 막 며칠을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제 차이가 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하셔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며칠을 고생해서 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이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미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외교적인 위상이라는 게 결국은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김정은이 만든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지. 하지만 트럼프가 어느 정도 어깃장을 놓자마자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운둔의 지도자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사실 국제 무대에 잘 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그 미북 관계였어요. 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라는 것,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여의도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치에 절여진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맨, 이득이 있으면 간다, 이득이 없으면 안 한다. 요런 딱 이게 그 관점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것이 바로 미북 협상이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결국은 비핵화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핵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거죠. 그럼 오히려 지금 많은 뭐 네티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게 다가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전혀. 그냥 사감이 없는 거잖아요.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친하지 않은데 내 친구인 미국이 북한이랑 친하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면서 뒤에 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환하게 웃고 있고 쇼맨십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그 사람이 쓰는 뭐 언변이나 언사 이런 거 보세요. 완전히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고도의 그런 화법을 구사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직설적으로. 예, look at this man 이러면서 네. 그냥 완전히 제가 들어도 100%다 이해되는 영어를 쓰거든요. 저는 트럼프 연설 들을 때 제 영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자 그만큼 직설적이고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기업가적인 마인드에서 수요가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미국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즉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레버리지를 주지 못한다면은 북미 협상은 미북 협상은 해봐나 만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회담은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결해 냈다라는 걸 좀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그렇죠.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지금 뭐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김정은 또 푸틴 만나서 일정의 어떤 거국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한반도에도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합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하지만 그런 건 있죠.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혹은 미북 협상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서 예. 뭐 정전협정이 뭐 뭐라 그러죠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고 북미 수교가 맺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으로 미국이 물론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안겨주면서 우리가 미국의 가장 최우방국인데 그렇죠. 그 최우방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안겨주면서 북한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이유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것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진영 특히나 이제 트럼프 차기 내각에서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을 지낼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주 독일 대사 지냈던 그 미국 그 외교관이라든가 혹은 이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국방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등등의 어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사람도 이번에 또 다시 이제 트럼프 진영의 어떤 그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전술핵까지도 대한민국에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술핵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미 사이에도 미북 사이에도 협상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불안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용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한테도 무기 하나를 쥐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할 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악마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심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막말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이에서 우리와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김지윤 박사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 방송에서 이번에 해리슨 대통령이 망한 건 민주당이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하원이라든가 상원 다 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락한 건데. 그렇죠. 그 몰락의 배경에는 지독한 PC주의, 맞아요. 페미니즘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존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페미니즘도 여러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그 페미니즘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존하는 페미니즘 그 중에 건강한 페미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죠. 저는 최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미국도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게 저는 근데 페미니즘보다 더 지독한 게 PC주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PC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도 이해를 합니다. 흑인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높여야 하는 차원에서 PC주의가 등장한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이게 방송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뇌절은 하지 말아야죠. 뇌절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예. 뇌절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디즈니에서 왜 인어공주가 왜 흑인 인어공주가 나옵니까? 아니 그 빨간 머리에 백인인 인어공주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팅커벨이 겁니다. 흑인이고. 팅커벨이 흑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인의 문화를 훔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흑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그럼 흑인들도 백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죠. 네.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 융화돼서 나가는 것이지. 백인들이 잃었던 모든 문화적 어떤 그 가치들을 다 흑인들이 가져간다고 해서 흑인의 인권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평등인 것이지. 저는 굉장히 잘못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 저도 저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민들은 얼마나 그것에 진저리를 쳤으면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철퇴를 내렸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도 정신을 차리고 왜 미국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은 정말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뭐 일부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일부 주제는 여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부 물좀 주제는- 마시겠습니다. 예, 정말 폭풍 연설하듯이 이렇게 쏟아내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렇죠. 노란할 운명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고 우리나라 언론들 제발 반성 좀 하세요. 제가 어제 말했지만은 해리스는 처음부터 이겼던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이기고 또 이긴 거예요. 근데 뭐 해리스가 이길 것처럼 당일에도 그러더니 뭐 말 줄이겠습니다. 반성하시고.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